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 삼국의 성립에 대해 알아봅시다. 일단 고구려의 건국. 첫 번째, 건국 부여 계통의 이주민과 압록강 유역의 토착민이 연합하여 졸본 지방에 건국했다. 국내선 천도는 졸본 지방에서 압록강 종중류를 국내선으로 천도하였다. 여기서 천도는 수도를 옮김 이거고, 발전은 주변 소국들이 정복하면서 평야 지대로의 진수를 꾀함. 한해 9년과 전쟁을 벌이며 성장. 고려가 고구려 경국 이야기는 동부여의 금화왕은 이상히 여겨 유아를 방에 가두었다. 햇빛이 그녀를 비추었다. 유아가 피하여도 따라와 비추었다. 그로부터 태기가 있어 커다란 알 하나를 낳았다. 알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스스로 활을 만들어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었다.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주몽이라고 하였다. 길이 막힌 주몽이 나는 천재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하백의 딸이다. 오늘 도망해야 하는데 추적자들이 따라 다가오니 어쩌면 좋을까? 라고 소리치자 물고기와 거북이 다리를 만들어 건너가게 해주었다. 왕이 졸본 전에 이루었다.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고 하고 성을 고시라고 하였다. 삼국사 쪽. 보이나? 2차. 보이죠? 고구려의 성냥 태조왕 동해안으로 진출하여 옥저를 정복하고 요동지방으로 진출을 꾀함. 고극천왕 부족적 성격의 오불이 행정적 성격으로 개편하고 왕위의 부자를 상륙하게 하였다. 그래서 오부 개편이란 계루부, 소노부, 절노부, 순노부, 관노부의 오부는 점차 해체되고 행정 단위를 의미하는 동서남북 중의 오부로 개편하였다. 그 다음 미천왕 중국의 낙랑군을 멸망시키고 대동강 유역을 확보하였다. 고국원한 선비족이 세운 전년의 침략으로 수도 국내선 함락되고 백제의 근초고왕의 평양서 공격으로 고국원왕이 전사하였다. 따라서 국가적인 위기가 왔다. 소수림왕 국제체계를 정비하였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며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였다. 율령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율령은 율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형법을 말하고, 렁은 행정 체제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 법란을 의미한다. 율령의 반포는 왕의 영향력이 지방까지 마치고 중앙 집권 체제가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중국의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고 백성의 사상적으로 통합하고 왕실의 권리를 합대하였다. 수도의 교육기관이 태학을 성립하였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태학은 유교 경전과 역사를 교육하였다. 여기 보이시죠? 고구려의 정비체제, 중앙정치, 중심 세력은 왕족의 고치를 비롯한 오부 출신의 귀족 가문이며 왕과 연합하여 정치를 주도하였다. 왕족의 관리 등급은 대대로 이하 10영 등급이었다. 임기는 3년이었다. 귀족 대표자 회의는 제가 회의에서 수상을 선출하고 국가의 중대산을 논의랑 결정을 하였다. 제다 회의는 제가는 여러 부족을 뜻한다. 죄송합니다. 안 보였죠? 고구려 귀족들은 제가 회의에서 수상을 선출하였으며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였다. 행정구역은 수도와 지방을 각각 5부로 나눴다. 지방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행정, 군사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백제의 건국은 부여 고구려 계통의
이주민이 남쪽으로 내려와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과 결합하여 건국을 하였다. 위치는 한강 유역쯤에 위치되어 있고 지리적 이점은 농경 철기 문화가 발달한 평야 지역과 해상 교통이 편리하여 중국 문물을 수용하는 데 유리하였다. 세력 확대는 마한의 소국에서 주변 소국들을 통합하여 빠르게 성장하였다. 백제의 건국 이야기. 주몽은 졸본에 고구려를 세우고 비류와 온조를 낳았다. 주몽이 북부여에 두고 온 유리가 주몽을 찾아와 태자가 되자 비류와 온조는 자신이 따르는 신하들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갔다. 온조는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였다. 비류의 신하가 모두 위례에 합류하고 온조를 따르게 되자 나라 이름을 백제라고 쳤다. 국왕의 핏줄이 고구려와 같이 나왔다고 하여 부여를 성시로 삼았다. 이제 보이나? 잠시만요. 이거 보이세요? 잠깐만요. 백제의 성장. 고이왕은 넓은 영토와 늘어난 백성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토요종이를 장비하였다. 체제 장비는 좌평등 관리의 등급 마련, 광복제 제정. 여기서 광복제란 관리들이 있는 옷의 색깔의 관리들의 등급에 따라 다르게 하여 국왕 중심의 관료 체제를 정비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 다음에 영토 확장. 마한의 목지급 병합을 하고 항방도 중부 지역을 확보하였다. 목지국이란 마한의 소국 중 하나로 백제가 마한 세력에 주도하기 이전까지 마한의 중심 세력이었다. 그 다음에 근초고왕. 근초고왕은 강화된 왕권의 바탕으로 영토 확장을 주력할 수 있었다. 왕권 강화는 왕위의 부자를 상속 삼립하였고 영토 확장은 마한의 남은 세력을 통합하고 낙동강 유역의 가야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고구려를 공격하여 항해도 일부 지역을 차지하였다. 대외 교류에는 중국의 동진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가야 외와 고려하면서 고구려를 신라를 견제하였다. 고구려 신라를. 이제 뒤로 넘겨봅시다. 여기 뒤에 하나 더 있죠. 왕이 침유왕. 중국의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성의 신앙을 통합하였고 중한 집권을 체제 강화하였다. 죄송합니다. 4번은 해외 진출. 중국의 요설이 진출하였고 웨이 규슈 지방까지 교류를 확대하였다. 여기 중국 요서의 진출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서에 기록 없는 점과 중국 역사 기록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백제의 요서 진출에 둘러싼 여러 주장이 있었다. 여기서 백제의 성장. 근초고왕은 남쪽으로 마한의 남은 세력을 통합하여 곡창지대를 확보하였으며 낙동강 유역의 가야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북쪽으로는 고구려를 공격하여 황해도 일부 지역을 차지하였는데 이때 고구려의 고극원 왕이 전사하였다. 한편 근초고왕은 외교관계에도 힘을 기울여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중국 동진과 외교관계를 맺고 성진 문물을 수용하였으며 가야외와 교류하면서 고구려와 신라를 견제하였다. 백제의 정치 체제. 중앙정치에는 중심 세력 왕족인 부여씨와 몇 개의 귀족 가문이 왕과 토연합하여 정치를 주도하였고 관리 등급에는 상좌평 이하 16등급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귀족 대피자 회의는 귀족들이 정사 안에 모여
재상을 성출하였고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였습니다. 여기서 정사암이란 정치를 의논하는 바위입니다. 행정구역에는 수도를 5부, 지방을 5방으로 나눴습니다. 관리들을 보내 행정 군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신라의 건국. 이것도 안 보이구나. 이것도 보여주지. 보여요? 보이네요. 신라의 건국과 성장. 신라의 건국. 건국에는 일단 지난해 소국 중 사로국에서 시작하였고 토착 세력과 이미 세력이 결합하였습니다. 위치는 한반도 동략 쪽에 치우치고 중국 문물이 수용이 어려워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 체제 정비와 국가 통합에 늦었습니다. 발전은 여러 세력이 연합하여 박씨, 서씨, 김씨가 교대로 왕위 차지하였습니다. 세성씨가 돌아가며 왕위를 차지하면서 왕권이 강하지 못하였다. 그 다음에 점차 주변 지역을 정복하여서 성장하였습니다. 죄송해요. 신라의 건국 이야기는 오늘날 고헌 촌장이 양산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물곁 수백 마리 무릎을 꿇어 울고 있었습니다. 달려가 보니 말은 간대였고 큰 알만 있었습니다. 알이 깨보니 어린아이가 나와 거두어 길렀습니다. 10살이 되자 모습이 당당하고 퍽 성숙하였습니다. 육촌의 사람들은 이상하게 태어난 아이라고 하여 임금으로 모셨습니다. 알에서 태어난 내용의 설화는 왕권의 신성함을 보여준다. 당시 사람들은 바가지를 방이라고 하였는데 큰 알이 박과 같았기 때문에 방을 성씨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성장, 내무라 고대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김씨의 왕위를 세습 확립하였고 왕의 칭호를 마리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리깡은 대장군이라는 뜻으로 왕권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영토 확장은 낙동과 동쪽을 지난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왜공 격퇴는 과정은 내무랑 때 왜가 공격해오자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도움을 받아 격퇴되었습니다. 영향은 고구려가 신라의 내정에 간섭하여 신라는 고구려를 통해 중국의 선진무물을 수용하였습니다. 홍오명 그릇, 왕호의 변천은 거서관, 차창호, 이상은 마리깐, 왕으로 되었습니다.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는 홍오명의 그릇은 신라의 경주 호호총에서 출토된 정동 그릇으로 바닥에 광개토 지효 대왕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 당시 신라가 고구려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도움을 받아 왜군을 격퇴하였고 이를 계기로 신라는 한동안 고구려의 영향력을 아래에 놓이게 되었으나 이때 고구려를 통해 중국의 선진무물을 받아들이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신라의 정치 체제와 골문체, 정치 체제 중앙 정치 관리 등급은 상대금과 이별천 이하 17등급, 상대등은 하백회의를 주관하여 수상의 역할을 하였으며 중앙의 행정 조직이 갖추어져 점차 집시고의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귀족 대표자회의, 하백회의는 신라의 귀족들이 왕위 계승이나 전쟁 등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의논할 때 만장일치로 결정했던 회의로 상대 등을 주관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구역은 수도를 6부, 지방을 5주로 나눴습니다. 골품제, 성립은 정복통합 지역의 부족장을 중앙 귀족으로 편입하였고 부족자 세력에 따라 등급과 서열이 정리되었습니다. 구성은 교제, 두품제, 6품에서 1품군. 영향은 신라인 정치, 사회 활동 및 일상생활을 재현하였고 진골의 주요 관점과 6두품 이하의 일복 귀족들의 관직 승진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의 규모와 수레의 크기, 옷차림 등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중2 삼국의 성립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것도 있었습니다.